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야기하는 밤, 어르신, 괜찮으세요? 멀리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. 누군가는 뛰어오고 있었고, 누군가는 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. 노인은 그 소리들을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. 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. 눈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.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밀려오고 있었고,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.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. 노인은 잠자리에 누웠다가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났습니다. 시계를 보고 창문을 보고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습니다.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. 노인은 베개 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괜히 방향을 바로잡아 놓고 불을 껐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. 내일 떠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넘겼습니다. 아침이 되자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.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장롱문을 열었다 닫고 식탁 위에 놓인 컵의 위치를 다시 맞췄습니다. 밥그릇을 포개 놓은 각도도 다시 손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반찬 하나를 그대로 두고 닫았습니다. 먹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. 현관불을 켰다 껐다를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신발을 신었습니다. 문을 나서면서도 한 번 더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.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. 철원에서 80해를 넘게 살았습니다. 눈이 오면 먼저 길을 쓸고 해가 지면 가장 늦게 불을 끄던 사람. 멀리 떠나는 일은 늘 남의 이야기였고 하루를 벗어나는 일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. 그런 노인이 그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차를 탔습니다. 행선지를 고를 때도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. 그냥 부산이라고 적힌 글자를 한 번 더 보고 표를 끊었습니다. 부산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빠르게 흘러갔고 노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. 캐리어를 끄는 소리,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 사이에서 노인은 잠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해변 근처에서 유난히 줄이 긴 횟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줄 끝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노인은 가게 안을 흘끔흘끔 바라봤습니다. 가족끼리 온 테이블,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는 연인들. 노인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.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을 때 메뉴판을 오래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.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. 회가 나왔고 노인은 아주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.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이 느렸고 한 점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.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했을 겁니다. 다만 이 자리에 누군가 함께 앉아 있었다면 아마 말이 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. 횟집을 나와 바닷가 쪽으로 걸었습니다. 바람이 불 때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.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은 그냥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.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몇 번이나 지켜보다가 괜히 바지 끝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. 그날 밤 노인은 부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
숙소에 들어와서도 바로 눕지 못했습니다. 텔레비전 채널을 몇 번이나 돌리다 멈췄습니다. 여행 프로그램 화면에 바다가 나오자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. 불을 끄려다 다시 켜기를 반복했습니다. 방이 너무 조용해지는 게 싫었습니다. 누군가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없는 의미를 그날 밤에야 또렷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. 다음 날 아침, 노인은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.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. 배에 오르기 전 난간 앞에 잠시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. 배 안에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. 파도가 배 옆을 때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.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뒤로 흘러갔습니다. 제주에 도착한 뒤 노인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로 향했습니다. 바다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, 돌담이 이어진 길이었습니다.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.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잠시 쉬면 괜히 여기까지 온 이유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 돌담길 끝에서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 하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. 여자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해주자 남자가 잠시 걸음을 멈춰 기다려줬습니다. 노인은 그 뒤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제야 아주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. 젊었을 적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내가 먼저 텔레비전을 켜던 때였습니다. 화면에 바다가 나오면 아내는 볼륨을 조금 낮추고 말하곤 했습니다. 부산에 가보고 싶다고 사람들 줄 서서 먹는 회가 그렇게 맛있다더라고. 제주도 이야기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. 배를 타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웃으면서도 우린 그런 데는 좀 어렵겠지? 라고 덧붙이곤 했습니다. 노인은 그때마다 대답을 미뤘습니다. 나중에 조금만 더 모아서. 그 말들은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. 날짜 없는 약속처럼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고 하루를 넘기는 게 중요했습니다.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올 거라고, 내일을 버티면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여유는 늘 조금 뒤에 있었고 그 사이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. 말수가 줄었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. 그래도 아내는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.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제주 바람은 어떨까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곤 했습니다.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. 대답하지 않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. 바닷가에 앉은 노인은 그 기억들을 한 장면씩 떠올리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여보, 당신이 말하던 데는 다 와봤어. 말은 바람에 섞여 금세 흩어졌습니다. 노인은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. 숨이 평소보다 가빠졌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.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그때 멀리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어르신이 쓰러졌어요. 누가 119 좀 불러요. 노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. 부산의 바다, 배 위에서 들리던 파도 소리, 제주에서 맡은 바다 냄새. 그 모든 장면 속에 아내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.
파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,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